네, 맞습니다. 주제가 작곡자가 반젤리스 맞습니다. 예. 어떤 님이야? 바케롤님? 예. 주제자 작곡가가 반젤리스 맞습니다. 네, 반젤리스. 네. 반젤리스 그리스 사람이죠? 네, 예, 맞습니다. 반젤리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정치 영화를 주로 켄 로치의 그 영화를 비해서 정치 영화를 주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의 장르 중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 이 정치 영화의 장르가 굉장히 위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정치 영화만 봐야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 정치 영화의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영화라는 게 나오는데 되게 코미디물로 나가더라고요. 코미디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저는 뭐 진보 편도 아니고 보수 편도 아니지만 이 시대의 그 시민의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정치에 관한 교육이나 뭐 교육이란 말은 좀 너무 되죠. 하여튼 정치 문제인데 그거를 영화로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에 소위 뭐 대개 이제 독재 정권이죠. 독재 정권 하에서 정치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 상황에서 어떤 정치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보기 위해서 그 꼭 정치 영화 장르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켄 로치를 하는 바람에 그 정치 영화 이제 쪽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정치 영화에서 세계 영화사의 정치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코스타 가브라스입니다. 코스타 가브라스는 그리스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공화정 지지자인데 당시 그때 아마 그 그리스가 왕정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에서 못 살고 말하자면 프랑스로 거의 망명 아닌 망명을 해서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고 프랑스에서 설립된 최초의 영화학교. 지금 이제 프랑스에 유명한 게 페미스라는 영화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한예종 이런 영화 아카데미 이런 계열인데 그 페미스의 전신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현재 이제 그 프랑스 영화학교의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 회장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트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트가 이제 그리스에서 벌어졌던 실제 일이에요. 그리스 지역의 네. 유명한 정치인이 암살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뤄서 그 제트란 영화로 크게 국제적으로 성공을 얻고 그 다음에 1년에 그 정치 관련 영화들을 만드는데 이 사람의 장기가 뭐냐면 그걸 약간 스릴러물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영화도 그렇습니다. 오늘 영화도 네. 그 실종된 아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거의 탐정이 뭘 찾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데 그 코스타 가브라스가 제트 그 다음에 고백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제트나 고백 둘 중에 하나는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으로 그건 이제 되게 유럽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주로 만든 영화고 이 실종은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타 가브라스가 정치 영화로 인기를 끄니까 할리우드에서 불러가지고 캐스팅한 거죠? 만들었는데 이 정치 영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코스타 가브라스의 제트나 고백이나 이 몇몇 편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그랬고 우리 모임이 영화사의 이런 정치 영화사를 한번 개관해보자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둘째, 이 영화는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사무리에서 했던 그 장석준? 네, 장석준 선생이 한 강의, 그 라틴 아메리카 칠레랑 브라질에서 2번 강의를 한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그때 그 칠레 상황하고 아주 긴밀하게 밀접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엔데가 집권했을 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미국이 배후 조정했거든요. 그건 뭐 다 공인된 사실입니다. 미국이 네. 배후 조정을 해서 쿠데타가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중에 외국인이 정확하게 제가 몇 명 죽어 있지만 미국 젊은 남자 하나 죽었어요. 한 명이요? 아니 한 명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니 한 명은 됐죠. 아까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이 그 미국 젊은이들이 무슨 뭐 좌익의 이념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냥 사람들하고 놀다가 지냈는데 그 죽은 그 찰스 호드는 왜 죽었냐? 미국 어떻게 우연히 미국 군부가 거의 개입했다는 것을 이 친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미국에서 칠레 군부를 동원해서 죽여버린 거죠. 고문하고 죽인 거예요. 죽인 건데 그래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이 나왔습니다. 아. 그 소설을 영화로 기본으로? 각색한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미치.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모든 부분이 100% 사실은 아니지만 네.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실화에 근거한 소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 작품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가 다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주 다룬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광주 다룬 영화 나오는데 네. 이 영화의 접근 방법이 추리 영화, 그러니까 스릴러물을 보는 식으로 서 있어요. 무슨 아주 긴박한 위기 장면이 있는 네, 건 네. 아니지만 아들의 죽음이 실종이에요. 실종인데 이제 그게 결국 그 죽었다는 걸 이제 밝혀가는 과정이라서 그걸 아주 흥미진진하게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정치 영화의 약간 문법하고는 좀 다른 영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할리우드의 영화 문법을 많이 썼습니다. 스릴러물. 그다음에 아버지와 며느리,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화해. 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뭐냐면 미국에서 중산층 아주 잘 나가는 와스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 나가는 사업가. 사업가고 그다음에 주변에 마지막 그 인연이 많아서 뭐 국회의원이고 국무부고 네, 사람들을 도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은 처음에 자기 아들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뭐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못마땅하고 뭐 요새 MZ 사대 보면 네, 네. 버드장머리 없고 이런 건데 그거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아버지나 며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네, 부정적이죠. 아니 미국에서 살면 얼마든지 잘 살아가 무슨 칠레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기성세대는 뭐냐? 자, 그 아들놈이 딴 여자랑 같이 뭐 어디 가 있었으면 그게 바람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네. 기성세대의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의 그 실종을 추적하면서 아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며느리랑 화해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마지막 그런 진실에 눈을 뜬다.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 할리우드 문법이거든요. 우리 할리우드 영화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착한 사람을 거듭난다. 이런 그런 문법을 지녀서 정확하게 할리우드 문법을 동원했는데 재밌는 게 미국의 치부를 아주 정통적으로 가져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CIA가 개입한 거다. 근데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줬지만 그거를 이렇게 무슨 뭐 조직적으로 미국 CIA를 추적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이 그쵸. 한 개인이 예. 실종된 걸 그 아버지가 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그 영화 접근 방식으로 보통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죠. 물론 여기서 이제 미국인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인이 죽은 거랑 어디 아프리카의 나라인의 죽은 거랑 그 죽음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미국인이 아엔데 쿠데타로 그 아엔데 정부에 대한 쿠데타로 실종된 사건을 정면으로 그 할리우드 문법을 동원해서 그 파헤침으로써 그런 영화를 아주 생생하게 미국의 개입을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것 그런 면에서 보기에 상당히 흥미진진한 영화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규영의 오프닝